혹시 몸이 평소와는 다르게 반응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 변화가 어쩌면 삶의 끝자락을 조용히 알리는 신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조금 낯설게 들릴 수 있지만 많은 어르신들께서는 눈에 띄지 않는 변화를 경험하십니다. 이러한 변화는 흔히 극적이거나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그리고 은근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지나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신호들을 가볍게 넘기는 일은 때때로 큰 실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대부분의 어르신들께서 임종 1년 전쯤에 보이시는 5가지 전조 증상에 대해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단지 의학서적에서 발췌한 이론적인 정보가 아니라 오랜 시간 가까이에서 지켜본 간병인, 호스피스 요원, 의료진, 그리고 가족들의 실제 경험에서 비롯된 통찰입니다. 물론 이 5가지 징후가 모두 나타난다고 해서 반드시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호를 조기에 인지하고 이해하는 것은 때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회, 마음을 정리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 또는 어떤 경우에는 상태를 되돌릴 수 있는 희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 중 한두 가지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누군가에게서 보았던 모습일 수도 있고, 또는 스스로에게서 느끼고 계신 변화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징후를 두려움이 아니라 지혜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신을 관찰하고 인식함으로써 남은 시간을 더욱 명확하고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여유를 가지게 되실 것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알아차리지 못했던 중요한 패턴을 발견하실 수도 있으며, 무엇보다 그 의미를 이해하고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는 길을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1번, 온도에 대한 민감성 증가. 인생의 마지막 여정을 향해 다가가고 있는 분들에게서 종종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는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의외로 흔한 증상인 온도와 신체 감각에 대한 민감성 증가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불편함처럼 보일 수 있으나 이는 더 깊은 변화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따뜻한 방 안에서도 계속 춥다고 느끼거나, 예전에는 포근하게 느껴졌던 담요가 갑자기 따갑거나 무겁게 느껴진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벼운 바람, 물방울이 튀는 느낌, 부드러운 손길조차도 과장되게 받아들여지며 때로는 불쾌하거나 자극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실제로 신체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물리적인 변화입니다. 신체 기능이 서서히 둔화됨에 따라 혈액순환이 점점 비효율적으로 변하고 손과 발끝까지 혈류가 원활하게 흐르지 않게 됩니다. 피부는 얇아지고 지방층은 줄어들며 신체는 체온을 유지하는 데 점점 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과거에 중립적으로 느껴졌던 온도조차도 지나치게 차갑거나 뜨겁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징후들은 종종 건강이 본격적으로 악화되기 1년 전부터 나타나기도 합니다. 따뜻한 날씨에도 여러 겹의 옷을 껴입거나 예전엔 좋아했던 샤워조차도 물줄기가 너무 자극적이라 꺼리게 되며, 심지어 부드러운 침대 시트마저 거칠게 느껴져 밤새 뒤척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불편함은 단순한 번거로움이 아니라 신체가 더 이상 예전처럼 기능하지 않는다는 신호입니다. 예를 들어 장수 어르신 82세, 은 과거 겨울에도 베란다에 앉아 저녁을 보내시던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따님의 눈에 띄게 된 변화는 더 이상 야외로 나가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실내에서도 두꺼운 양말, 장갑, 3겹의 담요를 덮고 계셨지만 여전히 몸을 떨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추위가 뼛속까지 스며드는구먼. 실내 온도가 28도임에도 말입니다. 또한 작은 접촉에도 움찔하시고 옷감이 까칠하다고 하소연하셨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후 장 어르신은
신부전 말기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온도와 감촉에 민감해진 그 변화들이야말로 신체가 이미 조용하고 느린 시기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초기 신호였던 셈입니다. 이러한 감각의 변화는 단순히 신체적인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감정적인 측면도 함께 동반됩니다. 에너지가 점점 줄어들면서 자극에 대한 인내심도 자연스레 낮아집니다. 밝은 조명보다는 은은한 불빛, 큰 소리보다는 부드러운 음악, 다양한 활동보다는 조용한 환경을 선호하게 됩니다. 과거엔 따뜻하고 활기차게 느껴졌던 공간이 어느 순간 버거운 공간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삶의 끝자락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세상과의 거리두기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온도나 감촉에 대해 민감해졌다고 느껴진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자세입니다. 환경을 조절해 주세요. 조명을 낮추고 숨쉬기 쉬운 부드러운 옷감을 제공하며 실내 온도를 일정하고 쾌적하게 유지해 주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 가장 편안한지 직접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이런 사소해 보이는 조정들이 그분의 삶에 있어 매우 중요한 평온과 위로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삶의 마지막 계절에서는 작은 평안 하나하나가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선물이 됩니다. 두 번째, 일상과 개인 위생에 대한 무관심의 증가. 한때 외모를 소중히 여기며 매일 머리를 단정히 빗고 옷을 갈아입고 식사 시간과 하루 일과를 즐기던 분이 어느 순간부터 머리를 손질하지 않거나 며칠째 같은 옷을 입고 식사를 거르는 일이 잦아지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건망증이 아닙니다. 조용하지만 분명한 전환점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대부분 미묘하게 시작됩니다. 어느 날은 샤워를 거르고 또 다른 날은 아침 식사를 건너뜁니다. 처음에는 사소해 보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주변 세상과 연결되어 있던 불꽃이 점점 희미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에게 이러한 무관심은 생의 마지막 해에 들어서며 서서히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생기는 이유는 단순히 더 이상 관심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몸의 에너지나 의지가 점점 줄어들면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행동들, 옷을 입고 이를 닦고 음식을 준비하는 일조차 감당하기 어렵고 무의미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하루의 리듬을 잡아주던 일상은 더 이상 구조가 아닌 과제로 느껴지고 많은 분들은 이를 마치 조용히 내려놓는 듯한 태도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어떤 이는 이를 항복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소리 내어 말하지 않아도 천천히 삶에서 한 걸음 물러서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지 감정적인 반응만이 아니라 깊은 생리적 변화가 동반됩니다. 신체는 느려지고 피로는 하루의 일부가 되며 마음은 점점 과거의 기억 속이나 고요함, 그리고 내면의 사색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외적 일상 유지에 대한 필요성은 점차 희미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울증과 비슷하게 보일 수는 있지만 반드시 우울증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우울증은 슬픔, 절망, 죄책감이 동반되는 반면 여기서 말하는 무관심은 일종의 체념에 가까운 감정입니다. 이전처럼 바쁘게 살아야 할 이유를 더 이상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예전에는 당연하게 하던 일들을 조금씩 멀리하게 됩니다.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계시며 이 메시지가 도움이 되셨다면 2번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78세의 이순자 할머니는 언제나 단정한 옷차림을 유지하며 우체국에 잠깐 들를 때조차 귀걸이를 하고 머리를 손질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딸은 어머니가 귀걸이를 하지 않고 머리를 빗지 않으며 며칠씩 같은 잠옷을 입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이상한 점이 있는지 여쭈어 보면
순자 할머니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요즘은 그런 것까지 신경 쓸 기분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식욕도 점점 줄어들고 항상 깔끔하던 집안에는 먼지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후 순자 할머니는 조용히 진행되고 있던 말기 질환을 진단받게 되었고 그 병은 이미 1년 이상 진행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검사가 알려주기 전에 이미 몸은 변화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르신이 개인 위생을 소홀히 하거나 일상의 리듬에서 점점 멀어지는 모습이 보인다면 그것은 내면의 시간이 느리게 흐르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관심은 점점 내면으로 향하게 되고 시간은 다르게 느껴지며 그동안 필수라 여겼던 것들이 더 이상 그렇지 않게 느껴집니다. 이러한 거리두기는 오히려 남은 에너지를 더 소중한 것 사람과의 관계, 내면의 성찰, 그리고 평온한 휴식에 집중하기 위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분에게서 이러한 변화를 느끼셨다면 서두르지 말고 조심스럽고 부드럽게 다가가 주세요. 그들이 예전처럼 움직이도록 억지로 이끌기보다는 조용히 옆에 앉아 함께 있어 주세요. 머리를 빗겨드리는 일도, 이를 닦는 것도 의무가 아닌 사랑의 표현으로 다가갈 때 그것은 단순한 위생을 넘어선 깊은 연결의 순간이 됩니다. 식사를 권유할 때도 식사 시간이 아닌 함께 나누는 시간으로 접근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며 그분이 과거의 모습이 아닌 지금의 존재로 존중받고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러한 변화를 직접 겪고 계시다면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게으름이나 무관심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장으로 들어서는 자연스러운 흐름일 수 있습니다. 더 많은 휴식, 더 많은 고요함, 그리고 다른 형태의 돌봄이 필요한 시기일 뿐입니다. 이러한 신호는 쉽게 간과되거나 오해받기 쉽지만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그것은 인간적인 이야기, 인생이 천천히 부드럽게 변화하고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그리고 자신만의 속도로 놓아주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목소리와 말투의 미묘한 변화. 어느 날부터인가 누군가의 목소리가 예전보다 약해지고 느려지며 쉽게 지치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이를 단순히 나이로 인한 자연스러운 변화로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특히 인생의 마지막 시기로 접어든 어르신들에게 이러한 미세한 음성 변화는 단순한 노화의 징후가 아니라 몸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말을 하는 방식, 목소리의 힘, 발음의 선명도, 대화에 참여하는 빈도까지는 신체가 에너지를 점점 더 본질적인 기능으로 보존하려 할 때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변화가 감지되기 어려운 이유는 대부분 갑작스럽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주 작고 소소한 변화로 시작됩니다. 예전에는 밝고 힘차게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시던 분이 이제는 겨우 들릴 정도로 속삭이듯 말하신다든지 문장을 끝까지 마치지 않고 중간에 멈추시거나 단어 사이의 간격이 길어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말하던 중에 생각이 끊겨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많은 대화를 시도하지 않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반드시 인지, 기능 저하와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기억력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은 말하기를 담당하는 근육목과 입, 횡격막의 작고 정교한 근육들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신체의 다른 부분과 마찬가지로 이 근육들 역시 쉽게 피로해지며 체력이 줄어들면 또렷하게 말하거나 큰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이 큰 부담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여기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80세의 퇴직 교장 선생님이셨던 김영호 어르신은 한때 저음이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곤 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아내인 정미자 여사는 남편의 목소리가 갈라지고 점점 희미해지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모임에서도 예전처럼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시더라도 짧고 조용하게 말하셨습니다. 그냥 목이 좀 불편해서 그래요. 라고 하셨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말수가 줄었고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채 지나기 전에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의사들은 그간의 음성 변화가 몸 전체가 서서히 약해지는 과정의 일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용하지만 분명한 이정표였던 셈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말의 흐름이 느려지고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을 표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특히 저녁 무렵 피로가 누적되었을 때 말투가 약간 흐려지는 형태로도 나타납니다. 이것은 단지 말을 적게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몸이 더 이상 말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쓸 수 없고 대신 그 한정된 힘을 다른 중요한 기능에 집중시키려 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사랑하는 이에게서 나타난다면 그저 대화를 다시 시도하게 하려는 노력보다는 조용히 귀 기울여주고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말할 수 있는 여유와 에너지를 갖출 때까지 부드러운 시선으로 함께 해주세요. 말이 줄어든다는 것은 때로 삶이 조용해진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되는 변화이며 따뜻한 관심과 공감으로 바라보아야 할 신호입니다. 네 번째, 호흡 패턴의 미묘한 변화. 호흡은 우리가 평소에는 당연하게 여기는 기능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변화할 때 그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삶의 흐름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신호 중 하나는 바로 이처럼 조용하고 지속적인 호흡의 변화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처음에는 너무 미세해서 눈치채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면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알려주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께 이러한 변화는 아주 작게 시작됩니다. 호흡이 얕아지거나 고르지 않게 느껴지며 일부는 밤에 가벼운 쌕쌕거림이나 숨을 가쁘게 쉬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숨과 숨 사이에 멈춤이 생기거나 자주 한숨을 쉬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긴급하거나 위험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심장과 폐가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몸의 조용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폐의 탄력이 감소하고 호흡을 도와주는 근육들 역시 점차 약해집니다. 심장의 기능이 저하되면 산소가 몸 전체에 원활하게 전달되지 않아 몸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미세한 조정을 시작합니다. 숨을 쉬는 깊이, 횟수, 그리고 그 과정의 수월함까지. 이러한 변화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두드러지며 특히 수면 중이나 휴식 시간에 더 명확히 드러나기도 합니다. 삶의 후반기에 접어들면 호스피스 간호사들이 종종 체인 스톡스 호흡, 체인이라 불리는 호흡 패턴을 관찰하게 됩니다. 이는 호흡이 빠르게 이어지다가 점점 느려지고 잠시 멈췄다가 다시 시작되는 식의 불규칙한 호흡입니다. 가족 입장에서는 매우 당황스럽고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 이 호흡을 겪는 분들께는 고통스럽거나 의식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에너지가 점차 줄어드는 시기에 몸이 스스로 균형을 맞추려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76세의 박정숙 여사는 평소 자녀들과 자주 통화하셨지만 어느 날부터 통화 중 숨소리가 전보다 무겁고 짧아졌다는 느낌을 딸이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방금 방을 오가느라 그래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긴 대화를 피하시고 요즘은 좀 피곤해서라는 말을 자주 하시게 되었습니다. 가족은 나중에서야 어머니께서 이미 수개월 전부터 초기 호흡기 기능 저하를 겪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불편함을 말씀하지 않으셨기에 누구도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물론 모든 호흡 변화가 나이와 직접 연관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천식, 수면 무호흡증 또는 복용 중인 약물의 부작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서서히 나타나고 이유 없이 지속된다면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종종 신체 내부의 압박 상태를 보여주는 신호이며 때로는 보다 근본적인 변화, 즉 인생의 한전환점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심리적인 관점에서도 호흡은 감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삶의 끝자락에 다가서고 있는 분들은 설명할 수 없는 불안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불안은 숨 가쁨, 가슴의 답답함 또는 안절부절 못하는 느낌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몸과 마음은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한쪽의 변화는 반드시 다른 쪽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혹시 사랑하는 분이나 또는 본인 스스로가 불규칙한 호흡의 신호를 보이기 시작하셨다면 잠시 멈추어 그 숨결을 유심히 들어보세요. 소리뿐 아니라 그 리듬과 깊이, 그리고 얼마나 편안하게 흐르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조용한 변화는 사실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달해 줍니다. 놀라거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런 호흡의 변화는 몸이 우리에게 조용히 전하는 부탁일지도 모릅니다. 조금 더 부드러운 아침, 조금 더 느린 움직임, 그리고 더 넓은 휴식의 공간을 마련해 달라는, 그것은 불안을 위한 신호가 아니라 배려를 위한 부름입니다. 그리고 이 신호를 일찍 알아차린다면 그것은 그분께,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는 모든 이에게 더 큰 위로와 평온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마무리 말씀. 오늘 전해드린 메시지 중 어느 한 부분이라도 마음에 울림이 있었다면 그것은 결코 혼자만의 감정이 아닙니다. 피로, 조용한 내면의 목소리, 쉬는 호흡, 일상의 습관에서 멀어지는 모습들. 이 모든 것은 단지 노화의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닌 인생의 새로운 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몸의 섬세한 신호입니다. 이러한 신호는 어떤 분들께는 의료적인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알림이며 또 다른 분들께는 삶을 돌아보고 준비하며 남은 시간을 더욱 의미 있게 보내라는 조용한 초대장입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이러한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두려움이 아닌 품위와 지혜로 마주하는 과정입니다. 자신의 몸에서 이런 변화를 느끼고 계시거나 사랑하는 분이 그런 과정을 겪고 계신다면 그 인식 자체가 귀한 선물입니다. 그 선물은 보다 진심 어린 대화를 가능하게 하고 더 깊이 있는 선택과 평온한 전환을 만들어 줍니다. 우리가 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때 당황이 아닌 사랑과 연민, 그리고 존엄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걸 해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답을 다 알 필요도 없습니다. 때로는 그저 곁에 있어주고 알아차려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존재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에서 느끼신 점이나 배운 점이 있다면 댓글을 통해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과의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희에게 큰 영감을 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